블랙리스트 때문에 가난한 예술인들은 정말로 생계의 어려움을 겪었거든요. 극단적으로. 그리고 하급 공무원들 같은 경우에는 공직에서 밀려나면 조윤선 장관은 어쨌든 나와서도 변호사 할 수 있어요. 예. 그냥 일반 공무원분들은 거기서 나와서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정말로 진짜 목구멍이 포도청인 분들의 어려움에 관해서는 왜 눈물을 보이지 않았을까. 그랬으면 오히려 법원에서 봤었을 때 더 어떻게 보면은 선처의 가능성이 높아지지 않았을까 싶어요. 제가 봤던 지금 하려고 하는 질문은요, 그게 아니고. 왜 사랑을 자꾸 너무 나갔다? 너무 나갔어요. 만드세요. 자기 소신을 얘기했잖아. 얼마나 좋은 기회였었어요. 그러게요. 근데 거기서. 아니, 왜냐면 중식당 목격담 이후로 제가 멘붕이어가지고. 왜 멘붕이었을까요? 여자랑 밥 먹는 거 누가 본 거 아니고 이런 거 멘붕 온 거 아니에요? 뭔 소리 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그거 허위사실 유포예요. 아니, 뭐, 걱정 말고 그냥 예. 딸이랑 뭐 밥 먹는 거 자, 보면 어떻다고. 그런데 뭐라 하냐면, 예. 박성현 변호사가 이런 얘기를 해요. 진실을 찾는 것이 아니라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는 검찰의 얘기가 이제는 좀 이해가 갑니다. 똑같은 워딩은 아닌데, 진실과 사실,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그럼 이게 뭔 얘기야, 이게? 이해를 못 하거든요? 머리가 그분 너무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제가 따라갈 수가 없네요. 근데 이런 거죠. 아니, 제가 네. 왜 그러냐면 과거에 무슨 네. 이제 그 여야가 이렇게 부딪힐 때 검찰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12가지, 9가지 의문사항에 대해서 의혹에 대해서 밝혀라. 너네가 이게 정말 죄가 없다고 한다면 그분이 죄가 없다고 한다면 밝혀라 했더니 검찰부터 이렇게 답해요. 그러니까 검찰은 의혹을 해소하는 기관이 아닙니다. 이런 얘기인 거죠.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네. 정말 예예요 이거. 예를 들어서 아까 삼성 뇌물 사건으로 돌아가면 제가 진실은 뭐 알 수가 없으나 무죄가 나올 거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예. 진실 예예요. 진실은 뇌물이라고 합시다. 가정 진실은 뇌물이라고 예. 봐요. 야 대통령님 국민연금 움직여 주십시오. 예. 독일로 돈을 보내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리고 이재용도 알고 예. 박근혜 대통령도 아는가 뇌물인지. 자 K재단에 얼마 순실이라고 있어. 유라한테 말을 사줘. 그렇게 해서 했다고 합시다. 예. 이게 진실이라고 커요. 가정. 근데 지금 드러난 증거를 보니까 수첩도 뭐 그냥 단어밖에 없고 당시에 분위기는 막 국민연금 해줘야 된다 그렇고 뭐 최순실 씨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 관계를 옷감 내준 거밖에 없고 지금 드러난 증거로 입증이 안 돼. 그쵸? 예. 진실은 모르겠으나 사실로만 판단하면 무죄다. 이거라. 예를 증거에 들면. 근거한 사실관계로 그렇죠. 보면 무죄다. 아니 재판이 뭐 판사가 있는 기록 보고하는 거지 무슨 신도 아니고 마이너리티 리포트 탐크루즈도 아니고 뭐 다 파헤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예. 그 얘기를 하는 거죠. 박정업 변호사도 지금 나와 있는 이 사실관계 판단으로만 봐달라. 이런 것들. 그런 얘기 아닐까요? 근데 뭐 그걸 떠나서 진실은 뭐 신만이 알 수 있죠. 뭐 재판정이 어떻게 하나요. 사실 진실이라는 단어는 그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른데 박성엽 변호사를 제가 비판하거나 비난할 수는 없는데 부적절한 건 지적하고 싶어요. 이거는 변호사가 변론을 해야 되는데 법정에서 가족에 대한 탄원서를 쓴 거예요. 이게 지금 변론이 아니죠. 내가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해는 변호사가 변론하는데 들어갈 수 없는 그냥 표현이니까. 개인적으로 편지를 써야지. 그쵸. 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낙에 이제 뭐 남편이라는 특수한 지위가 있으니까 재판부도 허용을 했던 것 같고 뭐 듣는 입장에서는 비판하기는 어려운데 통상적인 법정에서는 너 변호사가 뭐 피고인을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해 눈물이나 뭐 가족 이런 걸 구구절절 얘기하는 거는 이례적이다라는 점은 있어요. 네. 근데 그런 감성에 호소하는 게 간혹 현실에서 잘 움직이기도 합니다. 사실 사람인지라 재판부도 사람인지라 남편이 눈물을 흘리고 있으니 그런데 근데 저는 저는 중간에 저도 한마디 살짝 한번 제가 최후 진술할 때 우리 변호사가 울었어요. 그 얘기를 했더니 어느 냉정한 변호사가 뭐라 하냐면 그러니까 유죄 받은 겁니다. 재판장을 울려야지 왜 변호사를 울립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어제도 정말 감정에 호소하려면 재판장에게 메시지를 보냈어야 되는데 자기들끼리 썸 타는 거로 끝난 거예요, 그냥. 썸만 탄 게 아니라 이 국정농단 사건에서 보면 김기춘 전 비서실장 변호인은 뭐라 하냐면 80 노인네가 가슴에 스텐트를 받고 지금 80대 수명이 2, 3년밖에 안 남았는데 1년 징역 살면 뭐하냐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김상렬 전 교육문화수석 차은택 씨 외삼촌이었죠. 아무 인연도 없는데 갑자기 청와대에 일했던 사람은 나와가지고 법무부 장관까지 했고 평생을 법조인을 위해서 희생했던 김기춘 전 비서실장 남자의 유리천장 깨고 여성 장관까지 올랐던 조윤선 장관 이런 훌륭한 분들을 왜 이런 자리에 세워야 되냐면서 장래들끼리 얹은 감성 호소하고 있어요. 근데 생각해 보시면 그렇게까지 높은 자리에 전직 비서실장이었고 조윤선 장관이었던 이런 사람들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권력을 한 번 잘못 썼을 때 블랙리스트 만들어져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희생을 받냐. 간첩 조작 사건. 간첩 조작 사건. 그러니까 고문하고 자기도 그래요. 애국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도 애국한 거다 우리 나름대로. 근데
방법론에 있어서 잘못됐다는 거죠.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 누군가를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이 사람들을 간첩으로 봤어. 간첩일 수도 있어. 그러면 고문해가지고 무조건 뭐 때려펴서라도 유죄 판결 받게 한 게 잘한 일이에요. 얼마나 많은 일들을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나라에 해악을 끼쳤어요. 예. 그 생각은 안 하고 왜 그 사람들을 훌륭한 사람이고 높은 사람인데 이렇게 어렵게 만들어라는 얘기를 법정에서 하고 있으니까 손 변호사가 지적한 것처럼 변호사로서의 변론은 적절하지가 안 않다. 맞다는 거죠. 이렇게 봐야 될 거예요. 제가 봤을 또 때 열받았네 갑자기. 최후 머리 많이 진술이 빠지는 것 같아요. 계속 있을 건데 예. 앞으로 이재용 부회장 빼놓고 최순실 씨, 박 전 대통령 그다음에 줄줄 나오잖아요. 예. 그 사람들의 모든 최후 변론이 아마 이런 스타일로 갈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봐요. 왜? Why? 솔직히 말씀드려가지고 판사 안 해봐서 모르는데 변호인의 최후 진술이나 검찰에 구형할 때 진술을 주의 깊게 집중해서 듣고 있는 재판장은 몇만 될 것 예, 같아요? 예. 안 듣습니다. 왜? 처음 낸 얘기가 아니에요. 재판과 다 있었던 얘기고 기본적으로 마지막 뭐 논고문이라든지 변론 요지 다 제출하기 때문에 서면 다 있어요. 근데 그걸 뭐 1시간 30분 집중해서 듣고 있겠어요. 변호사들 그걸 모를까요? 알아요. 이거 얘기한다고 해서 판결이 바뀌지 않을 거란 아는데 하는 건 언론에 대고 대프레스용으로 하는 거죠. 왜? 국정농단 사건의 이 피고인들이나 변호인들은 기본적으로 이것이 정치적인 성격으로 탄압받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도 우리 지지층이나 언론을 상대로 감정에 호소하는 걸 하겠다는 거죠. 예. 그런데 박성엽 변호사는 거기다 플러스 어쨌든 남편이니까 부인과 남편 이런 관계를 좀 덧붙인 건데 어쨌든 다른 사람들도 계속 이렇게 갈 거고 이경재 변호사나 유영하 변호사의 최후 진술도 최후 변로도 재판부를 향한 것보다 언론을 향한 최후 변론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삼성 재판은 네. 일단 8월 27일까지는 끌고 갈 거 아니에요. 8월 27일까지는 끌고 갔고 제가 봤을 때는 이재용- 저번에 말씀드린 보석 일단 석방하고 그 다음에 더 심리한 다음에 저기 박통 재판이나 박근혜 대통령 시- 예. 박전 대통령 아니 전자 빼면 또 혼나니까 예, 박 전 박전 대통령 대통령 10월 17일까지 구속 예. 기간이니까 그때까지 그때 결론이 날 맞출 것이다. 거고. 어떻게 될까요? 항상 아니 뭐 근데 뭐 사람 일관성이 있어야 되니까 예. 저기 뭐 제가 방송하는 거 들으신 청취자분들은 뭐 다 아셨겠지만 저는 뇌물에 대해서 무죄 나올 거라고 수사 단계부터 얘기를 해왔어요. 무죄 나올 거예요. 저는 무죄를 그래요. 입증하기가 쉽지 않다.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진실이 뭔지 전 몰라요. 예. 제가 어떻게 합니까? 신도 아니고 내가 무슨 뭐 삼성 사장도 아니고 모릅니다. 저는 몰라요. 저 어떻게 알겠어요? 진실은 모르겠으나 법리적으로 봤을 때 지금 그동안 특검의 수사 결과 발표, 변호인들의 진술들, 또 휴민트의 취재 결과 이런 것들을 종합을 해보면 1심은 모르겠으나 최종적으로는 저는 무죄가 나올 거라고 봐요. 예. 이재용 부회장은. 그러니까 박 전 대통령 아마 직권남용 쪽으로 갈 거예요. 직권남용까지 무죄는 안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갈 건데 근데 재미있는 것들이 국민 감정에 막 불타올 수도 있잖아요. 예. 제가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에 보수 정치권에 계신 인사들하고 또 저녁을 먹었습니다. 먹었어요. 근데 친박은 아닙니다. 얼마짜리 먹었어요? 제가 안 내가지고. 아니, 제가 안 내도 그건 네. 김영란법 걸려요. 3만 원 넘어가면. 아니, 얼마짜리 언론인 먹었어요? 아닌데? 저는. 아니요. 네. 추적하면 다 걸려요. 근데 뭐, 맛있는 거 방송인 먹었어요. 아니에요. 먹었는데. 얼마짜리? 29,000원. 29,999원? 네. 근데, 거기서 이제 제 얘기가 나오는 예. 거예요. 제가 어떻게 될 것 같냐고. 저보고. 거기 이제 그 자리에 제가 유일한 변호사였으니까. 무죄 나올 것 같은데요? 오호. 그랬더니 반응이 큰일 났네. 왜요? 그게 무죄 나오면 좋죠. 그러니까 물론 일부의 인사들이 얘기할 수 있는데 그렇게 생각할 것 같죠. 야, 박 전 대통령이 뇌물 무죄 나오기를 온 보수 정치인들이 기다릴 것 같죠. 그게 아니라는 거죠. 완전히 정치공학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박 전 대통령이 뇌물이 무죄가 됐어요. 예. 그러면 또 국민들의 감정 불타올 수도 있잖아요. 지금 봉서 댓글에도 막 지금 또 제2의 촛불 얘기 나오는데. 오호. 그러면 모든 화살을 또 뭔가 재건해보려고 보수 세력을 또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완전히 박 전 대통령이라는 과거와 단절을 하고 우리는 새롭게 태어나야 되는데 그리고 싹을 자르고 태어나야 되는데 거기 또 무죄가 나오면 또 발목에 붙잡혀서 그냥 또 끌려 들어간다. 그러니까 큰일 났네 이런 반응들 나오더라고요. 참 야박하다. 근데 그 김태현 변호사 전화 위치 추적했고 어느 음식점인지 찾아서 그 3명이 누군지 찾아야겠다. 3명. 예, 3명이라 그랬어요. 3명이었네? 예, 전화 위치 추적하면 음식점 어디든지 나오거든요. 그러신데요? 자, 양 변호사님 어떻게 보세요? 어떤 걸요? 뇌물죄 부분요? 뇌물죄. 아니, 객관적으로 변호사분들께서 보여주셔야지. 네. 판단해 주셔야지. 보는 사람들이, 나는 그분이 유죄하고 싶어? 이건 그냥 자기 원하는 사항이거든요. 근데 원하는 사항이 예.
반영이 될 수밖에 없더라고요. 저는 아직까지는 유죄 쪽으로 가요. 왜냐면 손 변호사도 얘기했지만 이 여러 가지 다른 국민연금이 증거들도 동원했던 부분도 있고 직권 남용만 가지고 강요라고 받기에는 그러네. 줬던 것들이 너무 많거든요. 예, 받은 것도 저는 너무 GH입니다. 그 재판 그 중계방송이 허용됐대. 국정농단 사건 같은 그 주요 사건은 막 국민의 알 거를 위해서 생중계의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대법원에서 이제 허용했다. 그러면 안 되죠. 왜? 아, 입을 옷도 마땅치 않은데. 옷, 그 올린 머리도 요즘에는 내가 그냥 대충 올려가지고. 스타일이 안 나오는구나. 이 카메라 빨이 살아야 되는데. 생중계하면서 졸기도 힘들겠고. 그러니까. 법정에서 휴대폰도 쓰셨다면서요? 예. 야, 그 대박. 변호인 거 휴대폰 잠깐 썼습니다. 어디 법정에서 휴대폰 쓸 생각을 하냐? 그런 생각을 남들은 못하지요. 응. 하지만 나는 합니다. 여전히 재밌으십니다. 예, 어쨌건 내 재판 생중계를 꼭 그렇게 보고들 싶어 한답니까? 예. 아, 나는 별론데 남들은 보고 싶어 하나 봐. 기왕이면 극장에서 본다. 극장에 3D로. 기왕이면은 4D는 어때요? 4D는 알지. 냄새까지 막 나게 되잖아. 그럼 별로지 그런 거는. 그럼 아이맥스 정도. 그거 좋다. 국정농단 재판 IMAX 특별 상영. 예, 팝콘 먹으면서. 달콤한 맛, 고소한 맛 중에 어떤 거? 난 달콤한 거. 난 고소한 거. 달콤하고 고소한 거 먹으면서 이 대형 스크린으로 에어컨 바람 시원하게 쐬면서 이 재판 중계를 보면은 아이고, 내가 지금 뭔 얘기를 하는 거야. 아니, 됐어요. 에이, 그래도 뭐 중계를 전부 하는 거 아니잖아요. 판사가 선고할 때 그래 잠깐 중계하는데 뭐. 어쨌건 마음에 안 듭니다. 그리고 또 그런 걸 또 보다 보면은 응? 동정 여론, 응? 뭐 그런 것도 나올 수 있고. 응? 그렇잖아. 좋게 생각하자고. 울까? 글쎄, 그 눈물 클로즈 그건 안 될 것 같은데. 참사 그때는 뭐 타이밍 맞춰 탁 들어가줬지만은 요건 좀 안 될 것 같은데. 단독샷도 몇 커트 없겠네. 그래도 내가 주인공인데. 그러니까 그 점이 좀 아쉽지. 삐지도 쫙 깔아주고 하면 좋은데. 에휴, 몰라요. 아이고, 더워 죽겠는데. 일단 들어갑시다. 아이고, 더워라. 아이고. 이게 좀 더워, 여기가. 아이고, 문 열어요. 룸 들어봤습니다. 그 얘기 터졌죠. 그 세훈 씨 녹취록. 세호 씨. 예, 국정원 원장 했던. 그건 또 왜 지금 터져져? 큰 거 터졌네. 그러게, 아이고. 선거 개입에, 여론 조작에, 언론 보도 개입에. 우리 원전 원장이 참 열일했어. 그 열일을 세훈 씨가 혼자 했다고요. 그걸 누가 믿어? 내가. 에이. 난 그 사람 많이 믿어. 나 엄청 수사 다시 해야지. 이렇게 녹취록까지 나왔으면은. 다시 하고 그러는 거 이거 정치 보복 아닙니까? 아닙니다. 아니야. 그 잘못한 거, 잘못된 거를 숨김없이 파헤치는 게 어떻게 그게 정치 보복입니까? 논리적으로 맞진 않죠. 그러니까. 맞진 않아도 그냥 정치 보복으로 해줘. 그래 가야지. 이 판국에 그럼 뭘로 가? 응? 그래서 우리 쪽 식구들도 딱히 할 말도 없고 하니까 전부 그걸로 가잖아. 정치 보복이다. 근데 그것도 잘 가야 돼요. 그 잘못한 거, 잘못된 거를 정치 보복으로 몰아가다 보면은 이 잘못한 거, 잘못된 것들이 그동안 있어 왔다고 우리들 이렇게 스스로가 인정하는 꼴이 되기 때문에. 물론 뭐 그렇게 한데 그 정부원 댓글 사건으로 이번에 그 세훈 씨 얼마 구형받았습니까? 징역 4년. 이야, 싸다. 싸게 끊었지. 세일가로 끊었나? 아주 잘 끊었네. DC 엄청 많이 들어갔어. 댓글 DC, 원장 DC 전부 들어갔어. 그러네. 그 선거 개입이라는 그 엄청난 사건에 비하면 아휴, 우리 쪽도 요즘 뭐 장사가 안 돼가지고 정말 DC에서 뭐 그렇게 하는 거지 뭐. 그 정부원 직원이 폭로도 했잖아요. 그 MB님 그 지시 없이는 댓글 조작할 수 없다. 아, 불가능하다. 직접적인 지시와 결재가 있었을 것이다. 그거는 그 사람 생각이지. 그 사람만의 생각일까요? 국민들의 생각은 다를 수도 있지. 같을 수도 있어요. 그럴까? 예, 지금 밝혀지고 있는 내용들을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 정황상 MB님이 개입하지 않고는 하기 힘든 일들이. 그러지 말자. 응? 지금 그런 얘기를 자꾸 해서 뭐해. 지금 적폐청산이 더 시급한 때입니다. 그래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는 거지. 그렇구나. MB 정부 때 일들이 수면 위로 막 올라오잖아요. 수면 위로 막 올라오면 가라앉히면 안 될까? 잘 덮어 눌러가지고. 뭘로 덮어요? 뭐 녹조로? 에이, 그러지 말고 덮어준 거 많이 있잖아. 나의 친구들, 언론들. 언론을 그 어느 정도로 그 망가뜨리고 무력화 시켰는지도 지금 확인 중이래요. 정치 공작, 언론 공작. 나 어저께 홍 대표 만났는데 장화홍 대표 알았고요. 반갑더라고.
BBK 때 생각도 나고. 만나든 말든 뭐 그건 알아서 하시고. 나라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달라. 그리고 내가 덕담도 해줬고. 잠깐만. 응. 그럼 뭐를 위해서요? 발음 잘 못 들었어? 자, 다시 한번 해줄게. 예. 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달라. 그래 덕담 해줬지. 뭐를 위해서? 나. 아. 나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아, 그 재미나지. 서로 같이 장화 신겨주고 녹조 풀어가는 건 어때요? 에이, 우리 서로는 못 신겨. 딴 사람 신겨줘야지. 알면서. 그 케빈님 문건에서 MB 정부 때 문건도 많이 나왔고 야, 에이. 나올 줄 알았어. 왜 그래 나한테? 덕분에 저도 참 외롭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계세요 혼자? 너무 끄집어내 나를. MB님도 주인공이시니까 지난 9년 세월. 노노노노노. 안 할래 주인공 난 아니야. 아이고 그거는 뭐 안 하고 싶다고 안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아 괜히 왔어. 아, 내가 너 이렇게 어딜 들어와 사람 힘들게. 저기 MB님 왜 뭐 할 말 있어요? 안녕하신가요? 뭐래? 가려고 그랬는데 뭐 안녕하냐 뭐 이상해 타이밍이 왜 그래? 그냥 물어보고 싶었어요. 그 앞으로는 더 자주 많이 뵙겠습니다. 흠칫 누구 맘대로. 우리 변호사가 울었어요. 그 얘기를 했더니 어느 냉정한 변호사가 뭐라 하냐면 그러니까 유죄받은 겁니다. 재판장을 울려야지 왜 변호사를 울립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어제도 정말 감정에 호소하려면 재판장에게 메시지를 보냈어야 되는데 자기들끼리 썸 타는 걸로 끝난 거예요, 그냥. 썸만 탄 게 아니라 이 국정농단 사건에서 보면 김기춘 전 비서실장 변호인은 예. 뭐라 하냐면 80 노인네가 가슴에 스텐트를 받고 지금 80대 수명이 2, 3년밖에 안 남았는데 1년 징역 살면 뭐하냐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김성열 전 교육문화수석 차은택 씨 외삼촌이었죠. 아무 인연도 없는데 갑자기 청와대에 일했던 사람은 나와가지고 법무부 장관까지 했고 평생을 법조인을 위해서 희생했던 김기춘 전 비서실장, 남자의 유리천장 깨고 여성 장관까지 올랐던 조윤선 장관, 이런 훌륭한 분들을 왜 이런 자리에 세워야 되냐면서 장래들끼리 얹을 감성 호소하고 있어요. 근데 생각해 보시면 그렇게까지 높은 자리에 전직 비서실장이었고 조윤선 장관이었던 이런 사람들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권력을 한 번 잘못 썼을 때 블랙리스트 만들어졌어요. 그래요. 진실을 찾는 것이 아니라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는 검찰의 얘기가 이제는 좀 이해가 갑니다. 그 똑같은 워딩은 아닌데 진실과 사실,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 그럼 이게 뭔 얘기야 이게? 이해를 못 하거든요. 머리가 그분 너무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제가 따라갈 수가 없네요. 근데 이런 거죠. 아니 제가 네. 왜 그러냐면 과거에 무슨 네. 이제 그 여야가 이렇게 부딪힐 때 검찰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12가지 9가지 의문사항에 대해서 의혹에 대해서 밝혀라. 너네가 이게 정말 죄가 없다고 한다면 그분이 죄가 없다고 한다면 밝혀라 했더니 검찰부터 이렇게 답해요. 그러니까 검찰은 의혹을 해소하는 기관이 아닙니다. 이런 얘기인 거죠.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예. 정말 예예요 이거. 예를 들어서 아까 삼성 뇌물 사건으로 돌아가면 제가 진실은 뭐 알 수가 없으나 무죄가 나올 거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예. 진실 예예요. 진실은 뇌물이라고 합시다. 가정 진실은 뇌물이라고 예. 봐요. 야 대통령님 국민연금 움직여 주십시오. 예. 독일로 돈을 보내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리고 이재용도 알고 예. 박근혜 대통령도 예. 아는가 뇌물인지. 자 KZ에다가 얼마 춘실이라고 있어. 유라한테 말을 사줘. 이렇게 해서 했다고 합시다. 예. 이게 진실이라고 가정. 근데 지금 드러난 증거를 보니까 수첩도 뭐 그냥 단어밖에 없고 당시에 분위기는 막 국민연금 해줘야 된다 그렇고 뭐 최순실 씨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 관계를 옷감 내준 거밖에 없고 지금 드러난 증거로 입증이 안 돼. 그쵸? 예. 진실은 모르겠으나 사실로만 판단하면 무죄다. 이거라. 예를 증거에 들면. 근거한 사실관계로 그렇죠. 보면 무죄다. 아니 재판이 뭐 판사가 있는 기록 보고하는 거지 무슨 신도 아니고 마이너리티 리포트 탐크루즈도 아니고 뭐 다 파헤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예. 그 얘기를 하는 거죠. 박사업 변호사도 지금 나와 있는 이 사실관계 판단으로만 봐달라. 이런 것들. 그런 얘기 아닐까요? 근데 뭐 그걸 떠나서 진실은 뭐 신만이 알 수 있죠. 뭐 재판정이 어떻게 하나요. 사실 진실이라는 단어는 블랙리스트 때문에 가난한 예술인들은 정말로 생계의 어려움을 겪었거든요. 극단적으로. 그리고 하급 공무원들 같은 경우에는 공직에서 밀려나면 조윤선 장관은 어찌됐든 나와서도 변호사 할 수 있어요. 예. 그냥 일반 공무원분들은 거기서 나와서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정말로 진짜 목구멍이 포도청인 분들의 어려움에 관해서는 왜 눈물을 보이지 않았을까. 그랬으면 오히려 법원에서 봤었을 때 더 어떻게 보면은 선처의 가능성이 예. 높아지지 않았을까 싶어요. 제가 봤던 지금 하려고 하는 질문은요. 그게 아니고. 왜 사람을 자꾸 너무 나갔다? 너무 바보를 나갔어요. 만드세요. 자기 소실을 얘기했잖아. 얼마나 좋은 기회였었어요. 그러게요. 근데 거기서 아니 왜냐면 중식당 목격담 이후로 제가 멘붕이어가지고 왜 멘붕이었을까요? 여자랑 밥 먹는 거 누가 본 거 아니면 이런 거 멘붕 온 거 아니에요? 뭔 소리 하는 거예요 지금. 죄송합니다. 그거 허위사실 유포예요. 아니, 뭐, 걱정 말고 그냥 예. 딸이랑 뭐 밥 먹는 거 자, 보면 어떻다고. 그런데 뭐라 하냐면 예.
박성현 변호사 이런 얘기. 그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른데 박성엽 변호사를 제가 비판하거나 비난할 수는 없는데 부적절한 건 지적하고 싶어요. 이거는 변호사가 변론을 해야 되는데 법정에서 가족에 대한 탄원서를 쓴 거예요. 이게 지금 변론이 아니죠. 내가 지켜주시지 못해서 미안해는 변호사가 변론하는데 들어갈 수 없는 그냥 표현이니까. 개인적으로 편지를 써야지. 그쵸. 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낙에 이제 뭐 남편이라는 특수한 지위가 있으니까 예. 재판부도 허용을 했던 것 같고 듣는 입장에서는 비판하기는 어려운데 통상적인 법정에서는 너 변호사가 뭐 피고인을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해 눈물이나 뭐 가족 이런 걸 구구절절 얘기하는 거는 이례적이다라는 점은 있어요. 네. 근데 그런 감성에 호소하는 게 간혹 현실에서 잘 움직이기도 합니다. 사실 사람인지라 예. 재판부도 사람인지라 남편이 눈물을 흘리고 있으니 그런데 근데 저는 예. 저는 중간에 저도 한마디 살짝 하면 예. 제가 최후 진술할 때